명문가의 비밀 재구화 네 번째 남자의 저주. 오프닝. 만약 당신의 과거가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계획된 살인 타겟이 된다면? 그리고 70년 전의 비밀이 당신의 손주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여러분, 지난 8화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전개를 목격했습니다. 민우와 수진의 배신, 서희의 출산, 안전가옥에서의 치열한 총격전. 민우는 수진을 구하기 위해 총에 맞았고 이한석이 나타나 모두를 구했어요. 글로벌 파마의 한국 지부는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자백했고 민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운 듯 보였죠.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민주는 충격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The Council of Four라는 정체불명의 조직. 그들은 글로벌 파마의 창시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70년대 사진 속 네 번째 남자의 존재. 오늘 재구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폭발합니다. 네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요? The Council of Four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준우를 노리는 진짜 이유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철수의 숨겨진 과거입니다. 70년 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명문가의 비밀 재구화 지금 시작합니다. 제한장 준우를 노리는 그림자. 2027년 1월 민준과 서희의 집. 준우는 이제 생후 3개월이 됐어요. 통통한 볼에 맑은 눈망울을 가진 예쁜 아기였습니다. 민준과 서희는 육아에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오빠, 준우 봐요. 이제 웃어요. 서희가 아기를 안고 웃었어요. 민준이 준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천재네. 벌써 웃을 줄 알아?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개월 전 받은 그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택배 기사였어요. 택배 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아기 인형이었는데 목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형 밑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준우의 생일 선물입니다. 곧 만나러 갈게요. 민준이 쪽지를 구겨쥐며 이를 갈았어요. 이 미친놈들이. 서희가 다가와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인형을 서희에게서 숨기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 전화야. 하지만 민준은 즉시 박혜진에게 전화했어요. 혜진 씨, 집 주변 경비를 3배로 늘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밖으로 나가 차에 다가갔어요. 하지만 차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성도병원 회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강철수, 준혁, 윤미란, 박혜진이 참석했습니다. 민준이 인형과 쪽지를 보여줬어요. 이걸 어제 받았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경고야.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The Council of Four가 누구예요? 대체 왜 준우를 노리는 거죠? 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70년 전의 진실을. 여러분, 강철수는 70년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두장 70년 전의 비밀. 강철수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55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철수, 윤미란, 이한석, 그리고 한 남자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네 번째 남자입니다. 강철수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어요. 그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혁. 내 대학 선배이자 성도병원의 공동 창립자였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강철수가 설명했어요. 1955년 나는 의대를 막 졸업했어. 그때 진혁 선배가 나를 찾아왔지. 함께 병원을 만들자고. 강철수가 말했어요. 진혁 선배는 천재였어. 의학 지식도 뛰어났고 사업 수완도 탁월했지. 우리는 함께 성도병원을 세웠어. 강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1960년 진혁 선배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 인체 실험을 하자고. 윤미란이 소리쳤어요. 인체 실험이요?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 싶어 했어. 질병 없는, 노화하지 않는, 죽지 않는 인간.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거부했어. 그건 비윤리적이라고. 하지만 진혁 선배는 포기하지 않았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1963년 나는 진혁 선배가 몰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말기암 환자들에게 미승인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그를 고발하려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진혁 선배가 먼저 움직였어.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65년 1월 15일 밤 진혁 선배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영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준혁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를요? 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희는 그때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준혁아. 진혁 선배는 영희와 뱃속의 아기를 죽이겠다고 했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선택해야 했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환자들을 구할 것인가. 강철수가 고백했어요. 나는 가족을 선택했어. 진혁 선배의 실험을 묵인하기로 했지. 그 대가로 영희와 아기의 안전을 보장받았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강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1970년 진혁 선배의 실험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거든. 강철수가 말했어요. 진혁 선배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환자 50명을 살해했어. 독극물을 투여해서. 윤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그걸 알았어. 하지만 막지 못했어. 아니, 막지 않았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철수가 말했어요. 1975년 진혁 선배는 글로벌 파마를 만들었어. 그리고 3명의 동료를 더 모집했지. 그들이 바로 The Council of Four야. 강철수가 사진을 다시 가리켰어요. 박진혁, 이한석, 윤미란, 그리고 나. 우리 내시 카운슬의 창립 멤버였어. 윤미란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런 조직 만든 적 없어요. 강철수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몰랐을 거요. 하지만 당신의 연구 자료가 사용됐어. 진혁 선배가 훔쳐간 거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1976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진혁 선배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진혁 선배가 사라졌어.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됐지.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 70년 동안. 하지만 강철수가 최근 받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진혁 선배는 살아있어. 그리고 복수하러 온 거야. 여러분, 박진혁은 정말 살아있을까요? 제세장 글로벌 파마의 새로운 악행. 같은 날 오후, 박혜진이 긴급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들, 큰일 났어요. 혜진이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보여줬어요. 속보 전국 5개 대형 병원에서 동시다발 의료사고 발생. 환자 20명 사망. 민준이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혜진이 설명했어요. 5개 병원 모두 최근 글로벌 파마에 신약을 도입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망한 환자들 모두 그 신약을 투여받았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글로벌 파마는 이미 한국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약이 공급된 거죠?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The Council of Four. 그들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혜진이 더 충격적인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사망자 명단입니다. 화면에 20명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 중 한 이름을 보고 윤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준서. 준서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어요. 재혁이 소리쳤어요. 안 돼. 준서는 어제까지 멀쩡했어. 민준이 즉시 재혁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지금 당장 준서 형한테 연락해보세요.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안 받아. 민준이 혜진에게 말했어요. GPS 추적하세요. 혜진이 컴퓨터를 쳤어요. 준서 씨의 위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모두가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응급실. 준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준서야, 재혁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준서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버지, 나 이상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담당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어제 글로벌 파마의 신약을 투여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이 약물은 시한폭탄이에요. 체내에 남아있는 동안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윤미란이 울며 물었어요. 해독제는 없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으로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혜진에게 말했어요. 준서 형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즉시 분석하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준우 차례예요. Council of Four.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놈들이. 민준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서희와 준우를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지금 당장요. 여러분, The Council of Four는 왜 준서와 준우를 노리는 걸까요? 제내장 민준과 서희의 위기. 그날 밤 민준은 서희와 준우를 제주도 별장으로 옮겼어요. 특수부대 20명이 경호를 맡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서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위험해. 그들이 준우를 노리고 있어. 서희가 준우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를. 왜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준우는 특별해. 그들이 70년간 기다려온 완벽한 유전자를 가졌어. 그걸 손에 넣으려는 거야.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는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민준이 서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별장에 도착한 후 민주는 경호 체계를 점검했어요. CCTV, 센서, 경보 시스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모든 전기가 나갔어요. 정전이다. 경호원들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서희와 준우를 지하 비밀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숨어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서희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는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나는 밖에서 지킬 거야. 민준이 권총을 꺼내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민준이 총을 겨눴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연막탄이 터졌어요. 하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으윽. 민준이 기침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연기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타겟 확인. 아기 위치 파악.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민준이 총을 쐈어요. 타탕. 하지만 그들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쾅, 쾅.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민주는 지하로 내려가 서희와 준우를 지켰어요. 서희야, 나야. 민준이 비밀방 문을 두드렸어요. 서희가 문을 열었어요. 오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민준을 공격했어요. 으악.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내놔. 서희가 준우를 꽉 안으며 소리쳤어요. 싫어. 절대 안 돼. 남자가 총을 서희에게 겨눴어요. 마지막 경고다. 아기를 내놔. 서희가 울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천장이 폭발하며 누군가 내려왔어요. 이한석이었어요. 서희 씨, 괜찮습니까? 한석이 재빨리 검은 옷의 남자를 제압했어요. 으윽. 남자가 쓰러졌어요. 한석의 부대 10명이 별장 안으로 난입했어요. 그들은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이 박사님. 한석이 민준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한석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걸까요? 제5장 박진혁의 등장. 다음 날 민주는 이한석과 단둘이 만났어요. 이 박사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한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Council of Four를 70년간 추적해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죠. 한석이 말했어요. 박진혁. 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준우를 손에 넣으려고 미쳐있죠. 민준이 물었어요. 왜요? 왜 준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한석이 설명했어요. 진혁은 70년 동안 실험을 계속했어요.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한석이 말했어요. 그런데 준우는 자연적으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진혁이 70년간 찾던 바로 그것이죠. 한석이 말했어요. 진혁은 준우의 DNA를 추출해서 복제하려고 해요. 완벽한 인간 군대를 만드는 거죠. 민준이 소리쳤어요. 미친놈.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진혁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보며 놀랐어요. 70대라고요? 1955년에 40대였다면 지금은 110살이 넘었어야 하는데.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혁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한석이 말했어요. 그는 노화를 늦추는 약물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지만 겉으로는 70대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 약물은 5년마다 새로운 DNA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혁은 죽어요. 한석이 말했어요. 진혁은 지난 70년간 수백 명의 아기들을 납치해서 DNA를 추출했어요. 그리고 모두 죽였죠. 민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 미친 놈을. 한석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혁의 다음 타겟이 준우예요. 5년 전에 마지막으로 DNA를 추출했으니 곧 새로운 DNA가 필요할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한석이 대답했어요. 진혁을 직접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죽으면 Council of Four도 무너질 거예요. 한석이 말했어요. 나는 진혁의 은신처를 파악했어요.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소예요. 한석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곳을 습격해서 진혁을 제거해야 해요. 민준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제 출발하죠? 한석이 대답했어요. 내일 밤. 준비하세요. 여러분, 민준과 이한석은 박진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6장 비밀 연구소 습격. 다음 날 밤 서울 외곽. 민준, 이한석, 그리고 특수부대 30명이 비밀 연구소를 포위했어요. 연구소는 폐공장으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한석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1팀은 정문으로, 2팀은 후문으로 진입한다. 목표는 박진혁 제거.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연구소 안에는 수백 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구출해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특수부대가 조용히 연구소에 침입했어요. 하지만 바로 경보가 울렸습니다. 침입자 감지, 침입자 감지. 연구소에 경비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타타탕. 특수부대원들이 응전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준과 한석은 뒷문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민준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탈출구는 저쪽이에요. 사람들이 울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석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 나는 진혁을 찾아가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혼자는 위험해요. 한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건 내 숙명이니까. 한석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 문에는 Director's Lab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석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박진혁이 서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 하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네, 한석. 진혁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석이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진혁 선배, 이제 그만하세요. 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만? 나는 이제 막 완성 단계에 왔는데. 진혁이 뒤에 커다란 수조를 가리켰어요. 수조 안에는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석이 놀라서 물었어요. 진혁이 대답했어요. 완벽한 인간이지. 준우의 DNA를 조금만 더 얻으면 완성돼. 진혁이 말했어요. 70년이야. 70년을 기다렸어. 강철수가 나를 배신한 그날부터. 진혁이 말했어요. 나는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어. 그리고 계속 연구했지.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한석이 말했어요. 선배,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건드려선 안 되는. 진혁이 소리쳤어요. 신이 어디 있어? 나는 신이 되는 거야. 진혁이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방 안에 가스가 분사됐습니다. 한석이 쓰러졌어요. 진혁이 다가와 한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너도 실험 대상이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살나며 민준이 들어왔어요. 방독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민준이 총을 겨눴어요. 진혁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누구냐? 민준이 대답했어요. 강민준. 강철수의 손자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철수의 손자라고? 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하군. 내가 여기 와주다니. 진혁이 리모컨을 꺼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연구소 전체가 폭발해. 탈출한 사람들까지 모두 죽지. 민준이 총을 내리며 말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죠? 진혁이 대답했어요. 나는 죽기 싫어서야. 이 약물 없이는 3개월도 못 버텨. 진혁이 말했어요. 준우의 DNA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완벽한 인간 군대를 만들 수 있지. 민준이 말했어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진혁이 소리쳤어요. 그럼 모두 죽는 거야. 진혁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한석이 재빨리 일어나 진혁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진혁이 한석을 밀치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어요. 내놔. 민준과 진혁이 격투를 벌였어요. 진혁은 70대지만 힘이 엄청났습니다. 약물의 효과였어요. 민준이 벽에 부딪혔어요. 진혁이 민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강철수의 자식. 민준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진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어요. 한석이 총을 쏜 거였어요. 진혁이 민준을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진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배, 미안합니다. 한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석아, 나는 신이 되고 싶었어. 진혁이 숨을 거뒀어요. 70년간의 광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제7장 새로운 평화와 숨겨진 위협. 2주 후 성도병원. 박진혁의 죽음으로 The Council of Four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비밀 연구소에서 구출된 500명은 모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포사이트 시스템으로 만든
해독제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민주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범죄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강철수가 들어왔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강철수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준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강철수가 말했어요. 70년 전 내가 진혁을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내 가족만 생각했지. 민준이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진혁이 협박했잖아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50명이 죽는 걸 보고도 침묵했어. 나는 공범이야.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어. 민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철수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야. 강철수가 말했어요. 성도병원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준우를 바르게 키워줘.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한편 민우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는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수진이었어요. 복역 중 가석방됐습니다. 민우 씨. 민우가 수진을 보며 놀랐어요. 수진 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임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총을 맞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민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제주도 별장. 민준과 서희는 준우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빠, 준우 봐요. 벌써 뒤집기를 해요. 서희가 신나서 말했어요. 민준이 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천재네. 서희가 민준을 안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평화로워진 거죠. 민준이 서희에게 키스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지고 민준이 서희를 침실로 안아 들어갔어요. 준우는 낮잠 자고 있어요. 서희가 수줍게 속삭였어요. 민준이 서희를 침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오랜만에. 서희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옷가지가 하나씩 벗겨졌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한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출산 후 처음 맺는 사랑이었습니다. 더욱 깊고 간절했어요. 오빠, 사랑해. 나도 너무 사랑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클로징. 네, 여러분.
명문가의 비밀 재구화가 끝났습니다. 강철수의 70년 전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50명의 죽음을 묵인했습니다. 박진혁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는 70년간 노화를 늦추며 살았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준서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포사이트 시스템으로 구출됐어요. 민준과 이한석의 습격 작전, 비밀 연구소에서 500명을 구출했습니다. 박진혁의 죽음, 70년간의 관계가 끝났어요. 강철수의 사임, 그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민우와 수진의 재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준과 서희의 행복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에필로그 3개월 후 민준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철수로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았습니다. 성도병원은 포사이트 시스템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목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민준 씨 축하합니다. 박진혁을 제거하셨군요. 하지만 그는 Council of Four의 일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4명이었습니다. 박진혁, 이한석, 윤미란, 강철수. 하지만 진짜 리더는 따로 있었죠. 나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준우는 여전히 나의 타겟입니다. 준비하세요.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The Shadow. 민준이 이메일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준이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어요. 1955년 사진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버전이었습니다. 강철수, 윤미란, 이한석, 박진혁.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The Real Mastermind. 민준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뒷모습의 사람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료 가방이었어요. 가방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Dr. 윤재혁. 윤재혁. 서희의 아버지 민준의 장인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창밖을 보니 윤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재혁이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아. 아니, 사위. 오랜만이구나.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놀랐지? 나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 70년 동안. 재혁이 말했어요. 박진혁은 내 앞잡이였을 뿐이야. 진짜 카운슬의 리더는 바로 나였지. 재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서희. 우리 딸은 내가 민준 너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한 거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서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는 몰라.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내 계획의 일부였어. 재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준우. 우리 손주는 내가 70년간 기다려온 완벽한 작품이지. 재혁이 말했어요. 3일 후 나는 준우를 데려갈 거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준이 창밖을 보니 재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젠장. 민준이 즉시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서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희야, 지금 당장 준우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서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 아버지가 70년간 수천 명을 죽인 악마라고? 다음 화 예고. 여러분, 재구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 제10화 장인의 배신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윤재혁의 정체, 그는 정말 The Shadow였을까요? 서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윤미라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까요? 준서는 정말 우연히 구출된 걸까요? 아니면 재혁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우의 출생의 비밀. 민준과 서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70년 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음모였다면? 더 깊은 배신, 더 큰 음모, 그리고 가족의 붕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가의 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재구화는 어떠셨나요? 강철수의 70년 전 비밀, 가슴 아프셨나요? 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박진혁의 광기,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70년간 수백 명을 희생시킨 미친 과학자였습니다. 비밀연구소 습격 장면, 손에 땀을 주셨나요? 민우와 수진의 재회,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민준과 서희의 달콤한 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그리고 마지막 반전, 윤재혁이 진짜 흑막이었다니. 여러분은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윤재혁이 정말 The Shadow일까요? 서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민주는 어떻게 가족을 지킬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힘입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